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밤 9시 21분입니다. 자, 오늘 한국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 어젯밤 미국이 나스닥이 13,800을 돌파한 척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이 불었는데요. 한국 시장 이야기하기 전에 전반적인 해외 시장, 미국 제외하고 아시아장 오늘 흐름을 보면 근데 어쨌든 한 놈은 떨어지고 한 놈은 오르고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이 올랐다고 해서 다 같이 막 오르고 그랬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애매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제 넥라인 터치해서 위험했는데 오늘 이제 급등해가지고 다행히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나온 모양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마감이죠. 예, 선전지수는 오르고 상해는 하락하고 이러긴 했는데 아무튼 중국 대표지수 A50 상해 이런 걸 보면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죠? 분위기가 하여튼 그래요. 요즘에 다들 좀 애매한 모양입니다. 어디 한쪽으로 확 가기에는 비트코인 원화로 표시된 비트코인은 하락 마감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분위기가 다들 좀 애매한 모양이에요. 한국 시장으로 자세히 넘어와서 한국 시장도 이래저래 하여튼 좀 애매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런 게 좀 애매합니다. 한국 시장이 애매한 게 선물은 강해요. 그죠? 선물 지수는 강한데 삼성전자가 약합니다. 이게 이제 둘이서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이게 둘이가 얘네가 합을 맞춰야지 뭐가 강하게 나올 텐데 둘이서 계속 합이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할 때도 재미없고 하락할 때도 재미없고 이런 하여튼 더러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전반적으로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들이 어떤 일관적인 어떤 분위기가 일관적인 어떤 강력한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고 다들 각자 갈 길 가면서 좀 서로 혼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드릴 이야기인 거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일단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자면요. 오늘 선물 지수를 먼저 보자면 결과적으로 오늘 제가 넘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인버스를 베팅할 수 있다. 어디를 붕괴시키면 429.45를 붕괴시키면 인버스 베팅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예. 오늘 일단은 29.50까지 딱 터치하고 나서 쭉 밀린 바람에 결과적으로 일단 429.45는 어떤 못 넘을 라인, 일단은 무거운 저항이 됐음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어제는 라인 두 개를 강하게 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거 라인 두 개를 다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은 조금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이 두 라인을 다 테스트했습니다. 두 라인을 다 테스트해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라인은 427.35거든요. 근데 일단은 30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틱, 두 틱, 이 정도 차이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는, 그렇게 한 틱 차이로 붕괴됐다 이런 건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 한국은 그러니까 429.45를 못 넘었다라는 이야기 정도만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게 429.45 정도 가면은 고버스 가격으로 해서 1960원인가 정도쯤 나옵니다. 근데 일단 오늘 그죠? 1955원인가 터치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물론 오늘 상승 마감을 하긴 했어요. 양대 지수가 코스피고 코스닥이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게 상승 쪽으로 유리하냐 별로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그죠? 예를 들면은 오늘 시가가 27.6이었는데 종가가 27.3이니까 아무튼 시가도 지키지 못하고 누군가 시가에서도 팔아 제꼈다는 이야기고, 또 그리고 오늘 429.5라는 자리까지 터치했었다가 또 확 밀렸기 때문에 이래저래 일단 저항을 많이 확인한 모습이 일단 오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낙폭도 크고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일단은 어쨌든 좀 어제 하락의 기운이 계속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선물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 아무튼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하여튼 둘 다 어제 있는 음봉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수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미국장 눈치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국 시장 내용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한국은 이 하락을, 어제 나왔던 이 급락을 극복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풋옵션들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켰고요. 오늘 그래서 지금 풋옵션이 살아났던 기준이 어디죠? 풋옵션이 살아날 수 있었던 기준이 여기를 돌파한 척하면서 살아난 거고,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살아났고,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서 어떤 시세가 난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 어쨌든 그런 라인들 둘 다 지지하고 뭐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오늘 뭐 하락 마감하긴 했는데 뭐 일단 뭐 중요한 라인들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풋옵션은 어제 급등한 거에 대한 피로감을 좀 해소했다, 뭐 이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풋옵션을 지금 현재 좋게 말하느냐 하면은 콜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콜옵션을 좀 몇 가지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콜옵션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어제 이런 그림 그려드렸는데, 콜옵션들이 지금 대부분 어떤 요런 상승 채널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완벽한 요런 뭐 어떤 박스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근데 패턴 분석상 만약에 이제 이 박스권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이거를 붕괴하거나 돌파한 척하면 어떻게 된다? 위로 많이 가거나 아래로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이런 패턴들에서. 근데 오늘 어쨌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콜옵션들이 많이 내려와서 대부분이 박스권 하단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지지력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이런 선이 있다, 여기를 지지한다라고 하려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내면 이게 지지하는 거겠죠. 그죠? 상승 마감해야 되고 양봉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나와야지 지지라는 모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음봉이 나오면은 뭐 최소한 뭐 어제보다 죽지는 않든가 어제보다 하락 마감하지는 않든가 뭐 이런 모습 정도는 나와줘야 될 텐데, 오늘 콜옵션들이 유달리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도 좀 수상하긴 수상해요. 자, 보시면 오늘 아무튼 상승 마감이잖아요. 지수가 0.4% 1.6포인트 올랐는데, 오늘 콜옵션들 전광판 잠깐 보시면은 이 상태들이 좋지가 못하다는 거, 그죠? 상태들이 대부분 좋지가 못합니다. 대부분 다 많이 프리미엄이 빠졌죠. 이런 모습들,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콜옵션들이 전혀 힘을 못 쓰고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고, 오늘 이 하락 마감했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선, 이런 식으로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대충 그은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게 아니겠죠. 하여튼 근데 지금 이런 라인들 때에서 이런 라인들이 있는 와중에 여기서 일단 오늘 전혀 지지력이 아니고 여기서 완벽한 어떤 매도세의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겠어요. 음봉에다가 하락 마감이잖아요. 뭐 전형적인 매도세 이런 걸 보여줬으니까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뭐 특별히 폭등하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은 콜옵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한 번 더 밟는 쪽이, 콜옵션을 한번 밟는 쪽이 아마 세력들한테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내일 콜옵션이 하락하고 지수가 하락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다라는 표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그게 더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돈이 된다. 콜옵션 이렇게 추세선 밑에 하단부에 있는데 이거 오늘 지지력 붕괴시켜 놨고, 내일 이거 지금 절벽 끝에 있는 거예요. 이제 손가락 끝으로 톡 밀기만 하면 와르르 하는 겁니다.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요. 이렇게 이거 붕괴되면 확 무너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 지수 하락이 일단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할 거다. 콜옵션 모습을 보면은 요런 단서를 좀 달아놓고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콜옵션이 좀 유달리 약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하여튼 오늘 그래요. 그죠? 뭐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았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았습니다. 그죠? 코스피가 450 종목 상승하고 380 종목 하락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저도 오늘 아침까지 좀 오늘 오후 정도까지 좀 고민을 했어요. 얘가 뭘까? 얘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 삼성전자는 나름 뭐 삼성전자는 계속 약하고 있는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려 그러고 상승하는 종목 수는 많고 삼성전자는 약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리고 일본은 오르고 중국은 약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방향을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아무튼 분봉을 보면 1시 반쯤에 이 장대 음봉으로 사실상 결판이 좀 나긴 난 거죠.
1시 반쯤에 이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30분 봉인데 이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이 429.5라는 자리가 이제 좀 저항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여기서 레벨 다운이 됐으니까 다음번에 어디를 봐야 된다? 427.3이라는 자리가 또 하나의 중요한 자리였죠. 이제 다시 그 라인까지 일단 내려와서 오늘 두 라인을 일단 테스트해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근데 콜옵션 꼬라지를 봐서는 일단은 내일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고 세력들한테는 돈이 될 것이다. 뭐 요 정도 이야기 정도는 일단 뭐 던져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한국 시장 뭐 코스피 코스닥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고퍼스나 인버스 뭐 코스닥 인버스 이런 측면에서 봐도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건전한 모습이에요.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는 듯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건전합니다. 다만 아직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얘네를 어떤 매수할 만한 아직 그런 자신 있는 안정된 라인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2040원 돌파한 차겠냐? 아니죠. 그거 아니고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뭐 최소한 뭐 4,200원 정도? 4,400원을 돌파한 차겠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오늘 움직임을 보면 4,400원대 코스닥 인버스 4,400원대에 어떤 매물을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봐도 뭐 괜찮다라는 거. 예를 들면 5일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2거래일 연속으로. 고퍼스도 어때요? 고퍼스 같은 경우도 2거래일 연속으로 5일선 위에 있고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하여튼 뭐 저항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이런 저항들을 좀 소화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있는 이 자리 429.45 이 자리를 이거를 돌파한 척하지 않는 한은 뭐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퍼스를 좀 할 수 있겠죠. 이 429.45라는 자리가 참고로 어디였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60원 정도 됩니다. 그게 대충 고퍼스로 치면요. 그래서 1960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이거 붕괴시키면 갖다 버리신다는 생각을 갖고 해보시든지 뭐 한 번쯤 해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40원을 돌파한작하고 하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어쨌든 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환율 얘기로 넘어갈 건데 환율도 심상치 않죠. 환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 몇 거래일째 지금 죽지 않고 있어요. 사실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한번 죽을 수 있었다고요. 오늘도 원화 강세로 나오면서 환율이 쭉 떨어질 수 있었는데 그냥 살아났단 말이죠. 여기 갭이 있잖아요. 이 갭 메꾸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여기를 살려내더라고요. 오늘 여기 보시면 갭이 있어요. 어제였죠. 어제 원달러 환율이 확 갭 상승 출발하면서 여기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갭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갭 메꾸기 딱 좋지 않습니까? 그죠? 메꾸기 참 좋은데 이 갭을 메꾸지 않고 오늘 인위적으로 누가 끌어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거래일 연속으로 1117원을 돌파한 창에서 마감을 했어요. 2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으로 1116.8원 결과적으로 이 자리죠. 이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창 해놨거든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하락 마감이라 조금 상승 마감이었으면 조금 더 점수를 후하게 쳐주고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요즘에 환율 시장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네 라는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로 넘어가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요날 장대음봉 나오면서 이제부터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4월 19일 날 이 환율 시장 쪽은 지금 뭔가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진 몰라요. 아직까지는 이게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더 세차게 달러가 약세로 가려는 건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이제 달러 강세로 좀 전환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뭐 지금까지 주식시장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를 강하게 동반하면서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웬만한 이슈들은 다 여기 이미 다 여기에 녹아 있는 거고 너무 정도가 심했으니까 이제 얘는 이제 이 추세를 전환시키기 시작했는데 이미 여기서 저점에 대한 테스트가 몇 달째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튼튼한 지지력을 만들었을 거다라는 게 일단 저의 판단이고 같은 시간 안에 뭐 원달러 환율 위안화 이런 데도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여튼 제 생각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건 어쨌든 저의 추측일 뿐인 거고 아직까지는 여기서 일단 방향성은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렇게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객관적인 뷰겠죠.
일단 여기서 멈춰 있는 거고 아직 방향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최소한 달러가 이제 추세적인 이 조정, 이 달러가 이 상승 중 조정, 요 조정을 끝내고 나서 다시 방향성을 튼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엔 최소한 여기는 이 라인 정도는 돌파 한착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 91.6 정도는 돌파 한착 해주면은 조정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러니까 최소한 이 장대 음봉은 극복하고 나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만약에 그 극복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겠어요? 이 부분 언더슈팅이 되는 거고 언더슈팅을 딛고 반등한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를 돌파 한착하는 거를 좀 구경하자. 그러면은 이제 하락 끝이다, 이 조정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최근 1117원을 계속해서 돌파 한착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않고 계속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뭔가 그 폭락이 나타나고 폭락 이후에 양봉과 일단 멈춤이 나타난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환율 쪽에선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일단 드렸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럴 수 있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 그 위안화 역외 환율 같은 경우는 6.5라는 자리가 일단 추세 전환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6.5를 또 붕괴시켜 버렸네요. 그죠? 얘 같은 경우도 뭐 일단은 뭐 달러의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얘도 어쨌든 달러의 변화가 나타나면 따라 움직이긴 할 겁니다. 전 세계 기준은 아무튼 달러화기 때문에 달러화가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면 이제 얘도 변화가 나타나겠죠. 다만 이제 이 신흥국 통화의 대표 뭐 이런 거로서 지금 위안화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죠? 중국이 어떤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어떤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국의 통화가 위안화이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좀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지금 이제 달러가 어떤 멈추거나 했으니까 원화가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위안화도 이제 조만간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어 라고 일단 추측을 하면서 일단 오늘 안 그래도 보면 일단 도치형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얘네들 일단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좀 보자고요. 아직 그러니까 채권 시장 쪽은 아직 뭐가 좀 더 진행 중이긴 한데 환율 쪽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변화가 나타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하여튼 오늘 중국은 뜬금없이 하락 마감을 했다. 하락 마감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오늘 종가가 이 빨간색 선이죠. 보이시죠? 결과적으로 아무튼 넥라인 위쪽에 있다. 중요한 추세선을 일단 계속 지키고는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뭐 이게 사거래일 동안 뭐 저항을 누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최소한 여기는 이 정도 라인까지는 붕괴가 돼줘야 그래야 이게 이제 저항이 되고 뭐 밀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상해 종합 뭐 오늘 밀렸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니케이는 오늘 이제 죽다 살아났죠. 니케이 중요한 라인 어제 여기 탁 터치하고 나서 오늘 미국장 훈풍에 힘입어서 일단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반등을 하긴 했는데 일단 뭐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가 일단 별로 건강 상태가 좀 좋지는 못하죠. 그리고 이 대부분 보시면은 어떤 뭐 한 갭을 왕창 띄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물론 뭐 갭이라고 뭐 이걸 여기 있는 갭을 당장 메꾼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 정도는 좀 해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어떤 여기까지 눌림 주고 또 폭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어떤 신고가 영역으로 나와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도 그래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저는 여전히 아무튼 뭐 가능성은 둘 다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지금 여기서 적당히 조정 주다가 엄청난 폭등을 주고 이 시세를 마무리할지, 아니면 적당히 그냥 여기서 지금 이대로 그냥 여기서 쓱 죽을지, 저는 아직도 이 가능성 두 가지를 일단 다 열어놓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예전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 이럴 것이다 라고 한다기보다는 지가 오버슈팅 줄 거면 429.45를 돌파한 척 하겠지 라는 생각 정도로 그냥 이제 좀 내려놓고 좀 보고 있다는 게 좀 다른 건데,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면 422를 붕괴시키면서 고퍼스가 2040원을 돌파한 차가겠죠. 이런 생각 갖고 그냥 보고 있다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일본 증시 이야기하다 뭐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러분들 여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이 지금 어제 오늘간의 코스피의 이런 좀 눌림성, 뭐 이런 하락,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떤 눌림일 가능성도 일단 열어는 놓고 보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429.45가 돌파 한짝 되면은 아이고 이거 무슨 일 생길 수 있겠는데, 아니면은 422가 붕괴되면 무슨 일 생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요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증시 보다가 이제 문득 하여튼 이런 모습이 나왔길래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급격히 여기서 또 V자로 또 오버슈팅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잠깐 해봤어요. 아무런 근거 없는 거고 이 오버슈팅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 여전히 아직 가능성은 두 개 다 열려 있다. 한국 시장 아직까지 422하고 429.45 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물론 아직 422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그게 박스로 세팅해 놓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어쨌든 이 가운데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능성은 좀 두 가지 다 열어놓으셨으면 좋겠다. 요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국장의 원화로 표시된 비트코인은 계속 빠지고 있네요. 그죠? 신기합니다. 원화, 김치 프리미엄 이야기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여튼 한국은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하여튼 근데 그 와중에 뭐 달러화로 표기된 비트코인은 일단 반등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라인들 중요한 거 드렸죠. 여기 이 라인이 중요하다. 여기 있는 이 라인, 지난 3, 4거래일 동안 지켰던 이 라인을 넘는지 못 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미국장 이야기 뭐 다 아시죠? 오늘 아침에 드렸던 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어제 4120 돌파한착 했으니까 오늘은 뭐겠어요? 아마 이 위쪽 어딘가에 있는 저항을 돌파할 수 있나 없나를 아마 테스트할 겁니다. 그죠? 나스닥도 그럴 거예요. 13,800을 이제 지지하고 올라오는 건 확인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걸 또 고민할 겁니다. 아마 일단은 당장 나스닥 머리 위에 있는 중요한 저항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엔 14,000이 될 것 같네요. 네, 대략적으로 14,000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14,000. S&P는 지금 벌써 개장 전에 중요한 저항을 이미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제 종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긴 해요. S&P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저항이 없습니다. S&P 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래요. S&P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어떤 뭐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요날의 종가 정도? 4월 16일 날의 종가 뭐 4176, 뭐 요런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긴 하겠는데, 4175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4175 정도가 어떤 저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밤에 이제 이런 거 여부로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제 상승하기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나를 아마 볼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 시장이 4175 그리고 14,000 자리 나스닥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좀 보시고, 오늘 밤에 미국이 특별히 막 많이 폭등하지만 않는다면, 미국장이 오늘 뭐 살짝만 하락해 주거나 뭐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한국은 내일 뭐 폭락도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 콜옵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콜옵션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측면을 놓고 시장을 보시면 뭐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하고요. 금리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리만 체크하고 마칠게요. 금리 같은 경우는 얘도 일단 멈추고 있네요. 그죠? 최근에 환율이 멈췄었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날짜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달러 인덱스가 방금 며칠이었죠? 14일이라고 말씀드렸나? 달러 인덱스 폭락한 게 19일이구나. 달러 인덱스 폭락한 게 4월 19일부터 지금 멈춰 있는 거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10년물 금리는 좀 그림이 약간 다르네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요날 4월 15일날 장대 음봉에 폭락 한번 나온 뒤로 이 자리를 더 이상 여기를 일단 붕괴시키진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숫자로 따지면 한 1.6 1.56이라 할게요.
1.56짜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1.56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얘도 일단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지 아닌지 일단 봅시다. 근데 일단 이 정도까지로는 뭐 추세 전환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조정 중이고, 조정 중에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제 생각엔 최소 말씀드렸다시피 1.625 그죠? 1.625는 돌파한착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죠? 뭔가 달라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증거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